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 사실 건설주가 이제 대선주자의 모든 공통된 공약으로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업종적인 분야이기도 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분위기를 망치면서 사고가 나면서 건설주의 이제 흐름이 개선되려고 하는 찰나에, 좋게 움직이려는 찰나에 분위기를 깨면서 주가 흐름이 오히려 부진하게 만들어졌던 가운데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엄연히 다른 그룹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에 대한 부분을 으로 인해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서 그 이슈로 이제 건설주에 대한 제대로 된 밸류를 이제 가치를 평가를 못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상장 철회를 했죠.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력 삼아서 오히려 호재로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현재 오늘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뚫어놓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앞전에도 말해드렸지만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 부동산 이제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또 추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액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을 하면서 공약을 냈던 것을 뭐 지키는 차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한강변 50층 가능해진다, 이제 서울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한강변의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높이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높이 제한으로 건설을 높이 못 올렸던 부분을 허물고서 새로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면서 이 한강의 이제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강 기존에 이제 제한이 걸려있던 층수를 높이면서 같은 이제 조그만 토지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물론 그게 이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인구 밀집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확산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순식간에 인구가 밀집이 많아질수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한정된 토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토지를 사용하고 또 이제 부동산적인 공급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전이하는 과정 속에서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주가 이제 코스피에서 건설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기도 하고, 건설주 쪽은 조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봤듯이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분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의 자체에 있어서는 호재가 분명히 공급 확대라는 호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돌발적인 그런, 또 특히나 이러한 부분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을 처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분야가 이제 건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이제 현대건설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흘러남이 나오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 뚫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 칠 것이냐, 아니면 잡아주고 천천히 움직여 줄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 현재 차트를 좀 더 일봉 차트 크게 보면은 이미 이렇게 움직였다 지금 빠지는 가운데서 잡아주고 저점 잡아주고 돌리려고 하는 액션의 차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4만원, 특히 여기서 한번 움직였다가 깨졌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요 구간이 또 특히나 4반을 겹치는 자리, 요런 이제 좀 중요한, 이렇게 주가가 앞쪽에서 움직였을 때 이제 뚫었던 고점이라든지
찍었던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 나갈 때 저점을 찍었다기보단 저점은 이제 좀 더 밀려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 62도표를 뚫을 때 가격이 4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4만원 구간인데, 살짝 깨고서 올라와서 현재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제 뚫으냐 아니면은 잡아주고 뚫으냐를 체크를 해봐야겠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현재 뭐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에서는 한번 이렇게 흘러갔다가 여기 찍어주고 월봉에서의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와주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 잡고선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이냐를 주목을 해봐야겠고,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분명 건설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측면들이 있는 분야가 또 건설주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중대재해법이란 부분, 그래서 돌발적인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듯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봐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돌발적인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면서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이쪽을 뭐 어쨌든 공급에 늘릴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